자, 수도관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쭉쭉쭉쭉 흐르는데 수도관이 하나야. 그럼 여기 흐르는 물, 여기 흐르는 물, 물의 양 어때요? 같아요. 즉, 전체 흐르는 전류값은 I1이나 I2나 어떻다? 같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직렬 연결했을 때는 각각에 흐르는 전류값은 같구나. 얘나 같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저항을 알기 전에 우리가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와야 돼요. 요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상을 먼저 참고하고 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했지? 흐를 유자잖아.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도관에서 물이 흐른다고 했을 때 물에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주면 좀 편합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에요.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밀어준다.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게 밀어주는 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지가 있잖아요. 전지에서 빵 하고 얘를 밀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걸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항은 뭐냐면 못 가게 만드는 저항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다. 이게 저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기호로 우리가 I, 전압을 V,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의 관계가 우리가 뭐냐면 V는 IR, 거속시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V, I, R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이때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그렇다면 이런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방해하는 애들이다. 물이 흐를 때 방해한다. 새로 올려놓은 애들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저항이 연결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게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저항이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느냐, 요거를 병렬 연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두 가지의 연결 방식이 있는 거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저항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저항이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은 커지죠. 왜? 이 도선의 길이가 1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은 도선의 길이가 1인 애보다 2인 애가 더 방해를 많이 받겠죠. 왜? 원자와 충돌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애들은 이 각각의 저항이 합쳐져서 이렇게 긴 저항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값은 전체 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얘를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요 각각의 저항을 R1, 요 각각의 저항을 R2라고 한다면, 길이가 길어지면 각각의 저항은 서로 더해준 값이 바로 전체 저항과 같아지겠지. 아, 길이가 길어지면 방해하는 애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편합니다. 그 다음 병렬일 경우에는, 자, 도선이 이렇게 얇은 친구와 도선이 이렇게 두꺼운 도선이 있을 때, 도선이 얇으면은 한 번에 두 개의 전류밖에 못 흐르지만 도선이 두꺼우면은 한 번에 네 개의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 얘기는 얘가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저항값은 얘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면적, 이 면적과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값은 어떤 결과가 있었죠? 저항값은 그 도선의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된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것은 합쳐져서 저항이 두꺼워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요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저항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반비례한다. 단면적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면적이 두꺼워지면은 저항값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체 저항 R분의 1은 각각의 저항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저항을 합친 것보다 더 작아진다. 여기 주의할 거죠. R분의 1이다. R이 아니라.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저항의 연결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직렬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에 전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이 건전지 전압을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값을 I라고 하고, 여기에 저항값을 R1, 여기에 저항값을 R2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의 전류값을 I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I2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압값을 V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V2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각각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아까 직렬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전체 저항 R은 어떤 관계가 있다? 첫 번째, R은 각각의 저항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랬지? 이 관계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전체 전류값을 봅시다. 얘는 전체 전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체 전류가 I가 흘러요. 자, 수도관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쭈쭈쭈쭈 흐르는데 수도관이 하나야. 그럼 여기 흐르는 물, 여기 흐르는 물의 양 어때요? 같아요. 즉, 전체 흐르는 전류값은 I1이나 I2나 어떻다? 같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직렬 연결했을 때는 각각의 흐르는 전류값은 같구나. 얘나 같구나. 이 세 개가 전부 같구나 라는 거야. 왜? 물의 흐름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전압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 전압은요, 전압은 빵 하고 밀어주는 힘이라고 그랬지. 자, 빵 100이라는 걸로 밀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저항 세력 만났어? 그럼 우리 군인들이 50이 죽어. 으악. 다음에 50 남지. 즉 전압은 여기서 밀어주는 힘 빠졌어. 그다음 여기 좀 힘 빠진 거지. 두 개 힘 빠진 거 합치면 전체 전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밀어주는 힘은 V1과 V2를 합쳐야지만 전체 전압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병렬 연결이다. 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다.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체 전압을 V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여기에 저항값을 R1, 여기를 R2라고 한번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전류는 I1, 위에 전압은 V1, 아래 전류는 I2, 전압은 V2가 되겠지? 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병렬 연결해서 각각의 전체 저항값은 두께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한다. 따라서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관계에 있다. 두 번째, 자, 이때는 전체 전류는 어떨까요? 여기 전체,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가 전압이 아니라 전체가 되겠지, 그치? 편집 따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될까? 자, 물이 흘러요, 가요, 수도관이 둘로 나눠지네. 그럼 물의 양이 반반 나눠지겠네. 물론 저항이 같을 때 반반이 사실은 의미적으로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이 반반 나눠지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전류가 나눠진다.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뭐다? 전류가 된다. 요거 기억의 차이점이죠. 여기랑 차이점. 달라요. 전압은 어떻게 될까? 전체 전압은 얘는 밀어주는 힘이야. 빵 100으로 밀어줬어. 여기서 똑같이 100으로 빵 밀어줘서 밀어주는 힘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전압은 V1이나 V2나 전체 전압이 같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차이점은 이거구나.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직렬 연결된 거에서는 뭐가 같다? 전류가 같다. 이게 핵심이고요. 병렬 연결된 거에서는 뭐가 같다? 전압이 같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각각의 문제를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직렬로 연결된 것부터 해봅시다. 먼저 가장 쉬운 문제로 간단하게. 자, 만약에 건전지가 6V가 있었고, 16V가 있었고, 여기에 저항값이 2옴, 여기에 저항값이 6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저항을 A,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값을 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2A가 흘렀다라고 했어. 그랬을 때 여기 문제 첫 번째, 각각의 흐르는 A와 B에 흐르는 뭘 구해라? 전류 전압. B에 흐르는 전류 전압값을 각각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우선 전체 전류가 2A예요. 자, 직렬이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물이 흐른다. 여기 흐르는 물이나 여기 흐르는 물이나 어떻다? 같다. 따라서 여기도 몇 암페어? 2A. 여기도 몇 암페어? 2A. 아, 전류값은 전체 전류값이나 얘나 I1이나 I2나 전부 같다. 얘도 2A, 얘도 2A 같다 그랬지. 자, 구했어. 그럼 여기 뭐만 구하면 돼? 여기에 흐르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때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는 V는 IR로 구하는 거예요. VIR 이거 기억해 주시죠. 자, 그럼 V는 전압은 뭐 곱하기 뭐예요? I 곱하기 V는 I 곱하기 R이네. 그치? 그러면 I가 얼마야? 여기에 2죠. 2 곱하기 2 얼마야? 4V. B는 2 곱하기 6 12V. 4하고 12하고 더했더니 전체 전압 나왔네. 직렬을 이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지.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병렬을 한번 구해보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병렬이에요. 자, 어떤 문제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있다. 만약에 여기가 12V였고 위에 저항이 6옴이고 밑에가 12옴이다. 자, 이때 여기 위에를 흐르는 전류를 I1, V1의 전압, 여기 I2, V2의 전압이라고 해보자. 이때 각각에 흐르는 I1, 그 다음에 V1, I2, V2 구해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선 여기 전체 저항값 병렬이니까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인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네. 그럼 12분의 2니까 12분의 3이네요. 12분의 3이네. 이게 뭐야? R1분의 1이야. 따라서 R은 얼마예요? R은 요거 역수 3분의 12니까 R은 얼마다? 전체 저항 R은 얼마다? 4가 되겠지. 여기에 전체 저항은 4구나. 그렇다면 VIR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를 먼저 구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I는 뭐예요? R분의 V 4분의 12 얼마예요? 3A. 전체 전류는 3A가 흘러 들어가는구나. 자, 병렬로 흘러 들어갔어요. 병렬에서 중요한 건 뭐가 일정하다? 빵 밀어주는 힘이 일정하다.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압이나 여기 흐르는 전압이나 둘 다 얼마다? 12V, 12V다. 전압은 12V, 12V다. 전류는 나눠 들어간다 그랬지? 3A가 이렇게 나눠 들어가는 거예요. 구해줘도 되고 안 구해줘도 되지만 여기서 구해보겠습니다. I는 R분의 V, R분의 V 6분의 12 2A. 여기는 12분의 12 1A. 전류값 두 개 더하니까 전체 전류값 3A가 나왔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항이 직렬 연결되거나 저항이 병렬 연결됐을 때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다? 전류 전압 저항에서 우리가 직렬 연결했을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병렬 연결했을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그걸 중요하게 보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캡처하세요. 캡처하고 평생 소장하기 바랍니다. 예시 문항도 캡처하세요. 평생 소장 각이죠. 자, 이렇게 하면 전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오음의 법칙과 저항의 연결 방법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